토론자분 같이 하실까요? 그러면 자, 토론자분 앞에 계시는데요. 자, 올라가 같이 해주시죠. 자, 강민구, 아니, 아니, 자유 대한민국 한번 지키자 합시다. 자,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 한영사 드리기 전에 우리 김기현 우리 대표님과 나경원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우리 저 윤상현 선배님, 전한길 우리 선생님 같이 서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김기현 대표님 하고 나경원 대표님하고 윤상현 선배님, 전한길 우리 선생님 같이 한번 뒤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앞쪽 보고도 한번 사진 찍어 주십시오. 언제 앉으시소 빨리. 아니 공동대표 한영사라는데 카메라가 네모만 쓰게. 김성수 스님 맞죠? 예. 예, 우리 강한 대한민국 공동대표로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국회의원입니다.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또 2030 세대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난 2월 27일 날 우리 미래자유연대가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엄중한 걸음 며칠 뒤에 또 강장의 외침과 보수의 민심이 또 이어졌고 오늘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모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지금 종북 좌파의 독성이 스며들어서 그 기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죠. 법과 원칙은 무시한 채 저는 평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툭 하면은 탄핵을 하는 탄핵 중독의 더불어민주당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또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벽돌을 하나하나 다시 쌓아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장 큰 핵심 가치는 현실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반대나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없다면은 국민의힘에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국민들과 현실을 같이 공유해야 되고 또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공유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보수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미래자유연대는 강장의 외침과 또 제도권의 정치를 연계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김기현 대표님, 윤상현 우리 의원님, 또 나경원 우리 전 대표님, 또 전한길 선생님, 이범 우리 대표님, 또 건영진 정말 묵묵하게 항상 도와주는 건영진 우리 형님, 우리 건영님 박수 한번 안 드렸죠?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그 우리 경기도 정말 우리 수도권 경기도를 홀몸으로 지키다가 지금 다리까지 다쳤습니다. 우리 김성원 우리 삼선 어르신인데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또 우리 김장겸 우리 전 MBC 사장님 또 참 우리 보수의 선봉에 열심히 하는데 언론 탄압을 위해서 또 해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 모든 것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하면 지키자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석간도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중심을 꼭 지켜서 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다시 정상화로 복귀시키자는 일념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 일에서 앞장서 주고 계신 우리 미래자유연대 그리고 우리 강민국 대표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 일에 함께해 주시는 많은 분들, 특히 이범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수봉 원장님께서 발제로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은 체제 전쟁이다라고 개념 규정을 주셨던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단순하게 일회성 혹은 해프닝성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태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체제 전쟁이다.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사실 조금 성격이 달리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해방 직후에 일어났던 모습하고 매우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서 사생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앞장서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제가 볼 때마다 늘 감사한 것은 우리 우파, 자유우파, 공화파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계시다는데 정말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과거에 우파는 시민단체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 같은데 정말 결연한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마음 가지고 나서신 많은 우파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앞장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큰 희망이다. 우리가 기댈 언덕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저희 국민의힘이 잘 모아서 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서 대한민국이 이 위기의 순간을 다시 극복해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디딤발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정말 좋은 호기가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편 하면서 우리 미래자유연대가 그 일에 앞장서 주시는 만큼 저도 작은 힘이지만 모든 힘을 다 여기 쏟아부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이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단서가 하나씩 마련되고 있다는 우리 희망이 더 커져서 이 희망이 꼭 결실이 되어서 이번 주는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다시 직무에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국 의원님이 깃발을 높이 드셨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주제, 우리 글로벌 체제 전쟁의 미래자유연대의 이 국민 대토론회 정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범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전한길 강사님, 우리에게 계몽령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신 전한길 강사님 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지만 눈 감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체제 전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제 이념만 나오면 우리 우파들은 게을렀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늘 철진한 이념 전쟁이냐 빨갱이 타령이냐 하면 위축되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용기 없고 행동하지 못하고 게을렀던 것이 오늘의 이러한 위기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말 시민의 광장의 소리로 이 글로벌 체제 전쟁에 대한 이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다시 한 목소리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분기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정권이 집권을 하면 늘 그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려다가 교과서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결국은 간첩죄의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도 미온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의 모든 일종의 시위라든지 일종의 구호를 보면 민노총 간첩단 사건 수사 기록에 따르면 북한 지령문의 그 구호와 같습니다. 거기에 나경원에 대한 것도 있어요. 토착 왜구라고 해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이제 이 계엄과 탄핵 정국을 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깨달았다. 또 그러면 우리가 이 글로벌 체제 전쟁을 어떻게 이겨서 그 이기는 것은 우리 진영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더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미래자유연대가 그 선두에 서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아주 든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 구속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체제 수호 전쟁 중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대통령 한 개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아웃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체제 수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장에 뛰어나간 이유입니다. 대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번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를 보면서 진짜 우리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 좌파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종북주사파 카르텔이 우리의 추적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적은 진보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우리의 진짜 적은 체제 붕괴 세력,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입니다. 이게 대내적인 체제 수호 전쟁이고 대외적으로 어쩌습니까?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4일 민당 주도의 탄핵 주도 세력이 만들었던 탄핵 소추안을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개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였다가 탄핵 소추 사유입니다.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미국에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의회 지도자들 전부 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교 정책이 어떻게 탄핵 소추 사유냐. 결국 이러한 민당 주도의 탄핵 주도 세력이 집권했을 때 어떤 식의 외교 정책을 구사할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냐. 결국은 한국, 미국, 일본의 자유민주 진영 대 북한, 중국, 러시아 전체주의 진영 간의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대내외적인 체제 수호 전쟁, 이게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이다. 이걸 제가 일찌감치 느끼고 광장에 뛰어든 이유고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강민국 우리 의원 투사께서 이걸 참 의미 있는 토론회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여기서 여러 토론자들께서 기타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길잡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긴 세월 이 이념 전선에 89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모든 걸 원인을 알면은 치료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혼돈의 상태에 있는 이유가 그 원인은 바로 이 체제 전쟁입니다. 체제 전쟁. 지금 여기에 남북 체제 전쟁이 아니고 이제 그 한 단계를 넘어서서 글로벌 체제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나라를 세울 때 건국의 아버지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약속한 것이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 국채와 정체가 자유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쭉 지나온 역사를 보면은 YS 대통령이 되면서 역사를 바로 세운다 해서 시작한 그 YS 정부 기간 동안에 역사가 바로 세워진 게 아니고 역사는 이제 거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YS가 했던 취임사에 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이념과 사상이 민족에 어떤 선행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반일 민족주의와 반미로 가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제2의 건국 역시도 앞에 정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상황으로 갔고 마지막 종지부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지난 건국의 가치가 다 해체되는 그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 지나오는 과정에 그때 노재봉 총리,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재봉 총리가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재봉 총리께서 지난 과정들의 그 정부들 형태를 보고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형태를 보면서 이건 그들이 어떤 기획했던 기도하지 않았던 이거는 혁명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체제혁명의 길로 가고 있고 지금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24년, 2025년에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 한 개인의 탄핵의 문제가 아니고 체제 전쟁에 우리는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 체제 전쟁이 이제는 남북을 넘어서 여기에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여러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당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국민을 깨우고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된다면은 체제 전쟁의 그 원인,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와 있는 결과 이 진단이 제대로 된다면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저 혁명의 길 100년 전쟁입니다. 100년 전쟁. 100년 동안 하고 있는 이 혁명의 길은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주제를 잡아주신 우리 강민국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또 우리 요즘 뭐 전한길 우리 강사께서 국민을 깨우고 있는 이 부분도 지금 막장 위기가 있을 때 그 지금 이 위기를 막아야 되겠다고 나와 있는 저 한 사람이 깨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도 상당히 귀중한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빨리 키워서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지금 선언적 규정에서 진짜 이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오늘 그 시발점이 여기서 시발이 되어서 그 좋은 결과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5년 3월 19일이지요.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갈등의 극에 달해 있고 백척간두의 국가적인 위기에 이르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뒤에 현수막 보다시피 너무 멋있는 제목 아닙니까? 글로벌 체제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자유연대 그리고 국민대 토론회 참 멋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라면 적어도 앞날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또 디테일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마땅할 건데 하지만 현재 당장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야당 민주당 주도하에 입법 폭주와 그리고 탄핵을 통해서 현재 비상계엄 선포되었고 현재 100일 동안에 넘긴 동안 이 기간 동안에 탄핵 정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비전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시급한 미국 대통령도 그 사이에 바뀌고 또 엄중한 한미일 그리고 그에 맞선 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이 속에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나와야 되겠지만 오늘 당장 국민들은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쪽 절반, 반대하는 쪽 절반에서 서로 갈등의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갈등의 상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상징적인 내용이 오늘 3월 19일 오전이었지요. 뉴스 속보를 통해 저도 너무 놀란 뉴스를 봤습니다. 속보 오늘 제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하기를 최상목 직무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서 체포 가능하다. 몸조심하시길. 이런 정말로 과연 이게
거대 민주당의 대표로서는 할 이야기인지 너무나 이 뉴스 보는 순간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니까 누구든지 잡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 듣고, 이것은 최상목 대행이라는 그런 높은 곳에 있고 또 권력 있는 분한테 심지어 이 정도 할 말이면 일반 힘없고 돈 없는 백성들 국민들한테는 누구든지 협박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잡아갈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적나라한 대표적인 오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겁니다. 전 국민들이 두 조각 나뉘어져서 싸우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특히 2030 세대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민주주의의 중요한 법치주의, 공정, 상식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금방 이재명 대표의 최상목 대행에 대한 협박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공포감이 느껴지고 너무나 이게 민주주의에서 나올 만한 말인가 소름 끼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최상목 대행은 분명히 현재 탄핵 소추 중에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빨리 헌법재판관 40명도 임명해라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협박하는 거 보면 지금까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의 모습이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대통령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끌어내라 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아니든 민주당 지지하든 아니든 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하면 바로 민주당에서는 금방 이재명 대표의 표현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오직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재명 대표는 오직 자신의 과거에 저질렀던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러 범죄에 저질렀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가 계속 다가오고 있고 그 속에서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자기 목표는 오직 대통령 해먹기 위해서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법이치고 공정과 상식은 필요 없다라는 그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가장 대항마인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재명과 더불어서 그 충성파들, 친명파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법치 필요 없고 그 내용으로 정당이 드러난 게 비상기업 이후에 보시면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고, 또 서부지법에 말도 안 되는 또 역시 법을 어겨가면서 영장 발부되고, 또 헌법재판소에도 현재 국민들 전부 다가 지금 그 하나에 다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경제적인 손실, 대외적인 국가적인 신인도 추락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공수처다, 서부지법이다, 사법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다, 성환이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 대통령 해먹기 위해서 공정과 상식이 다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역시 과거에 민주당이 해왔던 모습이 원래 모습이 뭡니까? 그 민주당은 원래 YS와 DJ를 잇는다고 생각했을 건데 그들이 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게 무엇인데요? 민주주의 실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일당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민주당에서 추구했던 민주의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오직 지금 법도 다 없애고 다 깨고 협박하고 카카오톡 협박하고 똑같은 모습이 오늘 최상목 대행에 대한 협박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저는 모든 국민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곧 있게 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모든 국민들을 두 조각 나 있는 이 국민들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를 다시 발전시키고 또 그 국가의 미래라 볼 수 있는 2030 세대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뭐 그냥 우리는 억지가 아니라 법에만 따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어진 바로 주석서를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은 의결 정족수가 바로 그 주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을 대행했으니까 의석수 국회 재적의원의 절반이 아니고 바로 3분의 2, 200석을 넘어야만이 한덕수 총리 대행이 돼서 탄핵할 수 있는데 뭐 과반수 넘어서 탄핵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잘못되었고요. 분명히 그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있게 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냥 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우리가 억지로 윤 대통령 기각시키거나 각하해달라는 게 아니지요.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석서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그 주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알다시피 바로 헌법재판소에 오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많이 훼손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10가지 정도 넘는 헌법재판소에 바로 법을 어겨가면서 진행된 재판심리 과정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국회에서 우리가 여기에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사당 아닙니까? 넓게는 의원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때 전부 다 내란죄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까지도 그래 탄핵에 찬성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넘겼을 때 그 내란죄를 빼고 지금 재판심리가 진행됐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권위자 허영 교수님 말씀대로 본질적인 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 비중을 차지하는 내란죄를 빼고 지금 헌법심리하니까 이거는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은 그냥 각합니다.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주석서에도 분명히 나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본질적인 내용이 빠지게 되면 각하다.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냥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누굴 편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법에 따라서 결국은 탄핵은 각하되거나 또는 기각되거나 직무 복귀하시고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뭐겠습니까? 빨리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해서 지금 무너져 있는 많은 정치, 경제, 사회 이 갈등이나 문화 이거 되살리고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1단계는 그렇게 해서 지금 무너져버린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공수처다, 선관위다, 헌법재판소다, 그리고 사법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가장 1단계 우선할 일이고요. 2단계는 우리 2030 세대들과 미래 세대에 바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합니다. 그들은 힘없고 돈 없고 부모 잘못 만나더라도 누구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누구나 다 자유가 넘칠거리는 이런 대한민국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치가 살아나고 자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나고 그래서 자유라는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마 그들이 원하는 두 번째일 겁니다. 3단계에 가서 이제 이 제목에 부합되는 대로 그 두 가지 해결되고 난 뒤에 이제 그래 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다가올 새로운 세계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중국과는 얼마나 우리가 실리적인 걸 추구해야 되며 저 북한에 지금 현재 포기하고 하지 않는 핵무기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남북 간에 결국은 평화통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통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전 세계 평화에 우리가 기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그리고 지하자원 하는 데서 대한민국 이만큼 성장해 왔는데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희생한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바로 공산당 막아내고 산업화 일궈내고 YS와 DJ 덕분에 민주화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에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 더 글로벌적으로 성장하고 21세기 첨단 디지털 최고의 전 세계에서 지금은 국력이 6위라 합니다만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4위를 넘어서 바로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버금갈 만큼 하면 또 미국이 또 화낼지 모르니까 미국 다음으로 2등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실제로 우리나라 나온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거처 시대라는 게 바로
뭐 어떤 미국 책에 나온가 뭐 그런 겁니다. 거쳐가는 게 바로 2030년 지나고 나면 거쳐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 네 나라가 세계 메인 네이가 되는데 거쳐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일 앞에 G는 바로 점은 독일입니다. 그리고 U입니다. U는 USA 미국입니다. 그리고 처할 때 T가 바로 터키, 튀르키예인데 뜻밖의 서남아시아의 오스만 제국의 후손 바로 튀르키예가 그다음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거치할 때 맞아 S입니다. GUT에서 S가 바로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가 교수님께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곧 2030년대 오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4위 강대국이 된다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머리에 맞대고 이 최고의 전략가들 여기에 권력 있는 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국회의사당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곳이고 여기에 국민의 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멋진 법을 만들고 그래서 삼성, LG, 현대, SK,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뻗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기업가들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고 청년 세대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고 도전하다 실패하면 다시 또 기죽지 말도록 또 스포트해 주고 남녀 관계는 바로 갈등과 패미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애 많이 낳고 출산 장려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청년들에게 그런 대한민국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평화에도 기여하고 글로벌 속에 경쟁 속에 살아남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들은 두 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결코 우리가 이번에 봤듯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일본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일본 정치를 보시면 수십만 명 뭐 탄핵을 찬성하던 반면 모이는 집회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모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도 애국심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도 애국심을 가졌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리키고 지금은 이렇게 서로 갈등이지만은 이 고비가 지나고 나면 제가 바라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면 우리 위기란 말이 원래 위험과 기회의 합성 아닙니까? 이런 위험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번 계기로 이제 탄핵 정부 지나고 나면은 찬성했던 반대는 넘어서 모든 국민은 하나다 이렇게 다시 화합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탄핵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당장의 이재명 이런 사법 리스크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부적 공정과 상식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극복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통합되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2002 월드컵 때 4강 갈 때처럼 똘똘 뭉치고 IMF 외환위기 때 금모균도 다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의 바로 기재에 깔려있는 애국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걸 개성 성계시켜서 이번에 위기 한 번 더 말하면 이 위험스러운 이 갈등 상황이 이번만 잘 극복하고 나면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께서 주도해 주시고 입법해 주시고 저는 청년들과 함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2030 청년들에게 이번 이런 탄핵 정부에서 서로가 탄핵 찬반에 대해서 나뉘어졌지만은 절대 상대와 혐오하면 안 됩니다. 저 역시 폭력을 조장한 지 다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약간 생각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탄핵 찬성하는 든 반대하는 든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월드컵 때 우리가 2000 월드컵 때 모였던 것처럼 IMF 때 극복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이번 잘 극복해오고 난 뒤에 뭉쳐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더 강력한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거처 시대의 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절대 대한민국 쓰러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우리 하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만세를 외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